이 부분이죠. 그 SQL 기본이랑 관리 구문 있고, 그 관리 구문이 우리가 공부했던 DDL, DML, 뭐 TCL 이런 게 있어요. 트랜지션, 크리에이트, 인서트 이런 부분들. 기본에 들어가면은 셀렉트면 웨어절 그룹 바이가 있는데, 우리 이거 했잖아요. 웨어절 그룹 바이절. 그래서 좀 겹쳐요. 많이들. 그래서 어렵진 않을 거고, 다만 이렇게 세세하게 이론적으로 막 구분을 많이 시켜놨어요. 그래서 이 기본이랑 관리 구문을 공부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실습해 보셨던 것에 플러스 그 오라클 서버랑 마이크로소프트 그 서버 구분하는 것만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널 같은 것이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도 따로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항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세요. 근데 요거를 셀렉트문을 한 번도 써보지 않았다 그러면은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 우리는 선수 과목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DDL부터 한번 볼까요? DDL은 구조 정의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create, alter, drop, truncate인데 어떻게 썼었냐면은 이렇게 썼었죠. 예를 들어서 alter나 해보면은 alter table member 하고 저기서 modify, rename, drop 같은 거 썼었는데, 예를 들어서 add를 한다. add column id int 그리고 그 제약 조건들 난널도 줬었고요, 유니크도 줬었고 이거였어요. 그러면은 이게 뭐 오라클이라고 다르고 저거라고 다르냐?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했던 것들 토대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트룬케이트 같은 거를 DDL로 넣는데 우리 삭제하는 쿼리가 몇 개 있어요. 세 가지 있죠. delete, drop, truncate 있는데 요거 각각 좀 달라서 어떻게 다른지 차이를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도 있을 건데 미리 적어 보면은 얘는 데이터만 삭제를 해요. 그 말은 그 행에 있는 데이터. 그러니까 초기화가 안 된다는 소리고, 이거는 구조에 대해서는 건들지 않겠다는 소리예요. 얘가 그래서 DML이었어요, 이 친구는. 드롭은 완전히 지워버리는 거라서 테이블 자체가 소멸됩니다. 트룬케이트는 테이블은 살아남죠. 근데 이제 이건 초기화 느낌이에요. 행 데이터보다 더 많은 데이터들을 삭제하긴 하는데 뭐를 삭제하냐 뭐를 삭제하지 않냐 보다도 이게 DDL이라는 게 중요해요. 나중에 오라클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오라클 쪽에서 DML을 실행하면은 커밋이 안 된다 그래요. 근데 DDL을 실행하면은 자동적으로 커밋이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그 트룬케이트가 실행이 되면은 얘는 DDL로 봐야 돼서 자동 실행이 되는 차이를 보여요. 실행을 한 결과는 크게 달라 보이지가 않거든요. 테이블도 남아있고 이게 초기화가 됐다고 하지만 데이터가 구조 데이터, 뭐 기존까지 했었던 실행 데이터들 이런 거 다 날아가는 건 잘 안 보여요. 여기선 큰 차이가 보여요. 그러니까 딜리트 같은 경우는 커밋이 안 되고 된다는 거죠. 트룬케이트.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얘가 DDL에 속한다. 일단 체크해 놓고 넘어갑시다.
대상이 테이블 뷰 인덱스라고 하죠. 요게 대상은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이론적으로 제 책 보면서 정리해 놓은 거라 체크만 해주세요. 요거 3번 중요합니다. 그 insert into 우리 regDate라고 하는 데이터를 만들 때 이렇게 썼었죠. now. 기억나시죠? 그러고서 밑으로 계속 써 내려갔는데 이때 now가 아니고 여기다가 데이터를 2025 8월 1일 화 같이 주면은 얘가 데이터 폼에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 regDate의 데이터가 데이트 타임이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데이트로 줄 수도 있고 데이트 타임도 있었고 했죠. 여기에 맞게끔 자동으로 형변환이 된다는 거고 그 자동 형변환을 우리가 표현하기로는 암묵적 형변환이라고도 해요. 안 알려주고 우리 개발자한테 침묵한 상태로 그냥 자기가 스스로 변환해서 집어넣죠. 이게 그 예시 좀 주고 얘 에러가 나냐 안 나냐 이런 거 체크하라고 문제에서 줍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약 조건은 난널, 유니크 그런 거였죠. 그 중에서 키를 걸 때 다음과 같은 게 나옵니다. 기본 키, 고유 키, 기본 키는 PK이고요. 고유 키는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것 중에 그 본질이랑 인조랑 있었죠. 그 중에 본질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그 키에 대해서만 정리할 때랑 그리고 DML, DDL 하면서 제약 조건이 이런 게 있어 할 때 조금씩 용어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SQL이라고 하는 게 실전적인 데서 우리가 따라오기 때문에 이해를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좀 체크할 거는 외래키 할 때 테이블이 두 개가 생기죠. 하나가 부모고 하나가 자녀로 두어서 포리형 키를 두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부모 테이블의 PK가 자녀 테이블한테 FK로 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얘가 아티클, 얘가 멤버 이러면은 멤버 아이디 하나 놓는 거였습니다. 그 온딜리트 근데 이제 이 외래키를 우리가 설정을 할 때 더 부가 옵션을 줄 수가 있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온딜리트 캐스케이드 하면은 네 부모 삭제할 때 자녀도 같이 삭제가 된다는 건데 이거 키 얘기하는 거예요. 키가 날라가요. 그러니까 테이블 자체에 대한 거는 아니고요. 칼럼만. 네, 온딜리트 셋널은 여기 자녀 테이블이 날아가는 거는 아니지만 이제 널이 된다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데이터 1, 2, 3 데이터가 쭉 있었을 텐데 얘네가 다 널로 바뀌어요. 설정들 하는 거 예시는 여기 그냥 모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컨스트레인트를 보통 하나만 거는 거예요. 네, 기본 키랑 포리형 키는 추가적으로 거니까 포리형 키를 넣겠다 그러면 두 개가 많이 걸립니다. 컨스트레인트 두 줄 많이 쓰이는데 그 중에 외래키 쪽에서 레퍼런스는 적어주는 거고요. 그 부모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 정보 주는 거고 요거 on delete cascade 이 부분에다가 on delete set null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정도 체크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CTAS 네.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하시는데 크리에이트 한 다음에 이 뒤쪽에 셀렉트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이 셀렉트가 들어가면은 셀렉트 된 테이블 자체가 통으로 해가지고 생성이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create select 여기까지는 그 DDL 문법으로서 create인데 select를 썼잖아요. 그 앞에 as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이렇게 쓰게 되면은 약간 복사 느낌인 거죠. 근데 그 수많은 데이터들을 내가 한 번에 만들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약간 좀 비슷하게 우리 그 시험 데이터 만들 때 테스트 데이터 할 때 어떤 쿼리 썼었냐면은 인서트 하면서 여기다가 셀렉트를 이렇게 막 또 했었거든요. all from article 이런 느낌입니다. 이게 지금 정확한지 기억이 잘 안 나서 네, 분명히 우리 셋 할 때 만들었었어요. 그죠? 요거는 이제 문제에서 나오니까 인서트 인투 하면서 셀렉트 안 나와요. 얘는 지울게요. 뷰에서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그냥 보기만 하겠다는 거죠. 읽기 전용이에요. 이 부분에서는 그것만 나와요. 그냥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읽기 전용이라는 거죠. 원본 데이터가 수정이 되면은 당연히 읽기 전용도 수정이 된다 하는 부분인데 일단 개념만 갖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거 어려운 건 아니에요. 셀렉트를 했을 때 나오는 거다. 그게 셀렉트 된 거에서 내가 아무리 뭘 바꾸고 싶어도 원본 데이터에 영향을 끼치지 않겠죠. 읽기 전용이니까. 네. 나머지는 진짜 다 우리가 실제로 해봐서 익히셔야 될 부분들이었어요. 크리에이트를 직접 써보면서 이 문법을 읽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또 문제 보면서 연습을 할게요. DML이죠. DML은 그 테이블 안에 있는 데이터였고요. 셀렉트 인서트 쭉쭉 있습니다. 그 셀렉트 할 때 함수 한번 썼었던 거 있었는데 뭐 썼었냐면은 함수는 아니고 그냥 연산을 한번 해봤었어요. 요런 꼴이 한번 날려봤거든요. 그랬더니 6이라고 잘 나타내 줬는데 그거는 MySQL이나 MS SQL만 가능하고 오라클에서는 from dual이라고 하는 테이블을 생략하면 안 된다가 규칙이 하나 있어요. 이거 체크해 주시고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다 동일합니다. 진짜 똑같아요. 인서트 세트, 인서트 밸류로 넣어도 되고요. 업데이트는 셋으로 넣고 딜리트 from 붙는 것까지도 다 동일합니다. 삭제 쿼리에 대해서 지금 비교한 거 여기 나왔네요. 한번 읽어보세요. 트룬케이트는 초기화, 로그가 삭제된다. 그러니까 기록이 이런 것들이 삭제된다는 거죠. 반드시 나오는 문제가 이겁니다. 이거 별표. 인서트를 할 때 그 글 다 안 적을 수가 있거든요. 하면서 여기에 예를 들어 지금 레그 데이트에다가 이렇게 한 거, 이렇게 하나 둘 요거 이 빈칸이거든요. 제가 두 개로 할게요. 이렇게 그렇게 해도 더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그 공백도 아니죠. 이거는 그래서 데이터가 어떻게 처리를 저장을 해야 될지 결정을 해줘야 돼요. 프로그램에서 공백도 아니고 널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프로그램상에서 뭐 자바든 뭐든 문제가 되는 부분이 또 이런 부분인데 DB에서는 얘에서 오라클 쪽에서는 이거를 아예 널 처리를 한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서버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서버예요. 이제 앞으로 서버라고 할게요. 서버는 그냥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문자의 그 형식인데 없는 문자로 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런 차이가 생깁니다. 웨어에서 못 찾아요. 웨어 A는 땡땡 했을 때 서버는 찾고 오라클은 못 찾아요. 그럼 오라클에서 내가 만약에 위와 같이 저장을 했어요. 그리고 뽑아야 돼요. 그러면은 is 널 연산 쓸 주셔야 나와요. 그런데 반대로 그 서버 쪽에서 is 널 쓰면은 얘 또 못 찾아요. 그렇게 약간 교차되니까 일단 한번 문제에서 봅시다. 노로깅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자, DCL. 이거는 그 권한에 대한 거예요. 테이블을 제가 A예요. 내가 A로서 만들었어요. 근데 테이블을 이제 협업을 해야 된대요. 협업할 때 B라고 하는 사람은 뭐 매니저예요. 관리자라서 아주 좀 잘하고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내가 당신한테는 인서트도 주고 셀렉트 주고 업데이트 딜리트 다 드릴게요. 권한을 해서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그때 주는 거를 그랜트라고 하고요. 근데 C는 이제 뭐 들어온 인턴 느낌이래요. 얘한테는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주면 큰일 나요. 너한테는 셀렉트만 줄게. 보기만 해.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랜트로 줄 때 그 권한을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예시 문구가 이와 같이 됩니다. 그랜트하고 권한. 그랜트 권한. 여기 제가 예시에는 이제 셀렉트만 보여주는데 많이 줄 때는 셀렉트 저렇게 쓰시고 콤마 해가지고 계속 엮어요. 딜리트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도 줄 수 있고 하는 거. 그리고 on 누구한테 주고 on이 테이블이다. employees라고 하는 테이블에 B한테 이런 권한을 주겠다. on to 문법인데 그런 것들을 DCL이라고 한다. 인 거예요. 회수도 가능하겠죠. 셀렉트 B한테 딜리트 권한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딜리트 삭제까지는 좀 빼야겠다. 그러면 여기 리보크 이렇게 하면은 회수돼요. 여기 create, grant 하는 것들은 권한에 대해서 그리고 그 유저를 좀 만드는 부분이라서 주석을 나중에 좀 써놔야겠다. 얘는 유저를 생성하는 거고요. 그 유저가 SQLD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이렇게 이름. 그럼 그 사람한테 지금 create하는 권한을 주는 그런 쿼리 예시인데 이 예시를 직접 작성을 해야 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문제에 다 적혀져 있고 우리는 찍는 건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문법이 적혀져 있는지를 읽어주시면 돼요. 이따가 이제 그건 연습하기로 하고 DCL에서 두 가지 권한 체크가 있거든요. 내가 그랜트를 주거나 할 때 옵션이 딸립니다. 두 개가 딸리는데 한 개는 그랜트 옵션, 저희 이제 보이시는 대로 그리고 두 번째가 어드민 옵션인데 이거 두 개 차이가
항상 그 제3자한테 줄 때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두 개 차이 좀 봅시다. 얘는 원작자가 이제 있고요. 그 중간 관리자. 그래서 제가 A한테 권한을 줄 때 그랜트 옵션을 줬다고 보는 거예요. 이때 옵션. 그런데 이 A가 이제 C로 합시다. 보통 약간 제3자는 C가 나오던데. 그냥 B라고 해요. B. 자, 이렇게 권한을 계속 그랜트 그 쿼리가 실행이 되면서 권한을 준 거예요. 그러면 질문하는 게 뭐냐면은 원작자가 첫 번째로는 A의 권한을 회수했어요. 여기서 리보크를 해요. 그러면은 B의 권한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 물어보고요. 그리고 원작자가 두 번째로는 B에 있는 권한을 바로 회수할 수 있는가? 이거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가? 가능한가? 이렇게 물어보고 1번에서는 이 B의 권한 어떻게 되는가인데 여기 적혀 있는 것대로 쫓아가 보시면 됩니다. 중간 관리자만 회수가 가능하다. 이 말은 첫 번째에서는 그 직접 회수가 불가하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중간 관리자의 권한을 회수하면 제3자의 권한도 딸려서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그런 걸 표현을 하자면 네, 사라짐 정도로 회수됨. 회수됨이 낫겠다. 물음표 쪽은 회수가 됩니다. 동일한 건데 그 어드민 옵션으로 들어오게 되시면은 1, 2번이 저기 제3자의 권한이 회수가 가능한 걸로 바뀌고요. 5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게 유지된다로 바뀔 거예요. 네. 두 개거든요. 여기서는 잠시만 여기서는 어드민으로 줘야지. 네, 그래서 법 같아요. 어떻게든 좀 외우셔야지 문제 맞춥니다. 문제가 되게 헷갈리게 나와요. 두 개 때문에 막 다 상황을 구해주고 난 다음에 이 권한이 있는 사람은 하고서는 주고요. 아니면은 뭐 B라고 하는 대상한테 B가 권한을 B가 뭐 예를 들어 딜리트 권한을 실행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거 물어본다고요. 그럼 회수가 됐으면 안 된다고 하시면 되고 유지가 되는 상태라면 된다라고 체크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외울지 각각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텐데 저는 이렇게 외웠었어요. 자, 그랜트는 이 A한테 이게 허락하다잖아요. 그래서 허락하는 권리만 준 거고요. 그러니까 A를 전적으로 믿지 않은 거예요. 너 그냥 저기 허가만 해줘 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완전한 어떤 권한이 아닌 걸로 이렇게 판단을 전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A가 B한테 뭔가 줄 때 얘가 완전치 않은 잠깐만 제가 반대로 갔죠? 아이고 큰일 났네. 반대 지금 제가 만든 스토리랑 순간 이게 안 맞았는데 어쩐지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완전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A가 준 것이 이게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원작자가 직접 뺄 수도 있는 거예요.
A를 신뢰하지 않은 거죠. 근데 여기서 A가 B한테 줄 때 요거는 원작자가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3자에 대한 거를 지금 A만 회수할 수 있다인 거거든요. 아까 조금 꼬였다. 직접 회수랑 가치 회수랑 제가 꼬였어요. 따따따따따. 죄송해요. 다시. 요거 다시. 제가 지금 2번의 경우는 직접 회수죠. 글을 좀 안 적어 놓으니까 헷갈리네. 직접 회수는 불가능한 거예요. 2번에 직접 회수는 가능하고 1번이 뭐냐면은 A의 걸 회수했을 때 B가 딸려가지고 같이 회수가 되는 거였는데 지금 다시 처음에 A 거를 회수를 하면은 B의 것도 회수가 되는 거가 그랜트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믿지 않고 그냥 불완전하게 줬기 때문에 이거는 무효야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A가 준 것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작자는 관여를 안 한 거예요. 내 의도가 아닌 거예요. 원작자 내가 한 거 아닌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직접 이 B한테 준 거는 상관이 없어서 회수를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짰어요. 근데 자 어드민 옵션에서는 얘는 내 권한을 fully 맡겨준 거라서 대리인 느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A가 대리인이에요. 나 자신이랑 똑같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A가 이제 줬을 때 이 준 것도 되게 온전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제3자의 권한을 내가 그러니까 A를 회수를 했어요. 그러면 B의 그 권한이 유지가 되는가의 부분에서 유지가 돼요. 왜냐면 온전한 거거든요. 나의 자격으로 준 거니까. 이렇게 받고, 직접 회수하는 것도 가능하고. 내가 준 거니까. 내가 받고. 좀,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짰는데, 한번, 자, 여러분들도 짜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이 부분에서는 얘가 제일 헷갈리실 거예요. 이 문제 나오면은. 다른 것들은 괜찮을 겁니다. 예시 쿼리 요거 위에 거 하나 보면은 그랜트는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하는데 on 테이블 2예요. on 하시고 테이블명 쓰시는 거예요. to 한 다음에 유저 이렇게 들어가죠. 리버크도 똑같아요. 근데 to가 from으로 좀 바뀌는데 영어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to는 누구에게고 from은 가지고 누구로 붙어잖아요. 그래서 회수는 그래서 from이에요. o는 똑같고 회수할 때 옵션 그런 건 없고요. 옵션은 줄 때만 주고 회수할 때 알아서 되는 거고. 네. 트랜잭션은 가장 기본적인 논리적 연산 단위다. 여기 오타가 좀 났네. 커밋, 롤백, 세이브 포인트 하고요. 이 네 가지 특성들은 기억을 해주세요. 원자성이 어토미시티인가? 이렇게 되고 일관성은 컨시스턴시, 고립성이 아이솔레이티인가? 지금 영어 쓰는 게
일관성. 잠시만요. 이게 듀러빌리티가 돼요. 그러니까 뒤에 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게 기억을 하는 이유가 앞에 글자 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에시드가 됩니다. 에시드가 식초거든요. 산? 그래서 이렇게 딱 따야 외워져요. 가끔은 그 단어 자체가 생각이 안 날 때가 많아요. 네, 에시드, 산, 식초 이렇게 외웠습니다. 앞에 거 따면 되고요. 그 다음에 SQL 서버의 트랜잭션. 커밋의 방식만 좀 지켜주십시오. 커밋이 오토 커밋이 있고 뭐 암시적 커밋. 그러니까 요거 할 때 그 오라클이랑 SQL 서버 비교만 좀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라클은 뭐라고 하냐면 DML은 수동 커밋이라는 거예요. 인서트 같은 거는 수동으로. 그런데 create, alter 하면 자동 커밋이에요. 그래서 오라클에서 항상 내는 문제가 뻔한데 인서트 하고 막 이렇게 했대요. 자, 인서트 오라클 부분에서 인서트 하고 셀렉트도 하고 업데이트도 하고 이러다가 하는 거는 커밋이 안 됐다. DB에 저장이 안 돼요. 근데 그러다가 알터 하나 써버린 거예요. 알터. 쿼리를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은 이 시점에서 요 위에 있는 거 다 커밋이 돼요. 얘는 오토 커밋이고 얘네들 수동 커밋인데 이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뭐 카운트를 해놓고 카운트 결과를 골라보시오, 고르시오 나오는데 얘가 된 거예요. 인서트가. 만약에 알터가 없었어요. 아이고, 다 지워지네. 알터가 만약에 없었으면은 얘네들 커밋이 안 됐어요. 그러면 카운트에 적용이 안 돼요. DB에 저장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커밋을 만나야 저장이 되거든요. 근데 SQL 서버는 오토 커밋이다. 기본이. 그래서 SQL 서버였으면은 얘네가 그냥 한 번 딱 쓸 때마다 다 DB에 저장이 되는 거라서 카운트 했을 때 인서트 한 번 했으니까 1이 나와야 되는 거고 한 겁니다. 네, 일단 문제를 봅시다. 그 다음에 라스트로는 이 스키마가 뭐였냐면은 구조와 행위를 나타내는 글이어서 쿼리라고 제가 봐달라고 했죠. 쿼리를 실행할 때 delete, modify를 실행할 때의 옵션이에요. 많이 많이 보시진 못했을 건데 그 문항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전에 그 키 할 때 캐서케이드랑 셋널 체크를 했었어요. 옵션으로. 다행인지 거기 있는 단어랑 의미는 같아요. 그래서 딜리트를 내가 하는데 캐서케이드를 로 딜리트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키는 칼럼이었어요. 칼럼. 열에 대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하는 거는 딜리트는 행이죠. 그래서 그 행을 내가 딜리트 할 때 캐서케이드 하면 자식도 삭제된다는 거고 셋널 하면은 널로 변경을 한다. 인서트 할 때는 살짝 다르죠. 얘는 반대로 뭘 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넣을 때 오토매틱이라고 하면은 알아서 생성을 한다. 그 참조하는 거인 거고 셋널은 널로 바꾼다. 입니다. 기본적인 값으로는 노 액션이 있어요. 우리가 쓰지 않았는데 그거면 노 액션 된 거였고 이거는 뭐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내가 쓴 거대로 간 거고
두 번째가 이제 리스트릭트랑 이건 리스트릭트 하면은 불가 아예 안 되도록 막는 거고 디펜던트는 인서트 할 때 그 PK가 있을 때만 부모 클래스에 지금 1번, 2번, 3번 이렇게 있대요. 그러면은 자녀 클래스에도 포리언 키가 지금 1번, 2번, 3번 이러고 있는데 4번을 입력 가능하냐 하는 거예요. 4번. 4번 입력이 디펜던트가 걸려 있다면은 이제 불가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부모 PK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